자, 오늘 10월 10날입니다.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휴 이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시장은 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쟁 부분은 시장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크게 변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도 일단 드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올라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미국 시장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이, 미국이 지금 기술적 반등입니다만은 계속 반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왜 올랐는가, 미국 시장이 왜 올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미국 시장 올랐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 안에서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얘기 나왔던 CPI라든지 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거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9월 고용지표, 9월에 고용지표가 둔화되었다. 고용지표가 둔화되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경기가 좀 그렇다라는 뜻이 되고, 경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를 못 올리겠네, 요거죠, 그쵸? 요거고, 그 다음에 지금 9월에 CPI가 둔화될 수 있겠다. 요것도 CPI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소비자 물가잖아요. 이것도 물가니까 물가가 좀 둔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금리를 못 올리겠네, 요거죠, 그쵸? 요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 연준 위원들도 코멘트가 좀 완화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겠네, 요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반등을 한 거예요.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 하면,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관련된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휴전은 없다, 1일 전, 이게 15시간 전, 이게 문제가 지금 벌써 보면 엄청 1500명 이상 죽었다 그러던데, 전쟁 사망자가 1500명 정도 죽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요것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가가 지금 최근에 유가 흐름을 보면은, 유가가 WTI 기준으로 보면 유가가 뛰었잖아요, 그렇죠? 유가 뛰었는 거 보인다, 여러분? 유가가 뛰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가가 뛰었는데, 사실 이게 유가가 뛰는 부분 자체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유가가 올랐는데, 유가가 오르는 부분이 그 중동 전쟁, 그럼 유가가 오를 거다, 이거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오르면 지속적으로 그냥 오르면은 CPI가 오른다죠. 맞나요? 유가가 오르면 CPI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건데, 지금 그러면 위에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 올랐던 부분에 CPI 둔화, 이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해갔다. 이게 의미가 없어진, CPI 둔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강하게 튀진 않는다, 여기다가 지금 베팅을 한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해갔다, 이거. 여기다가 지금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는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는 이게 왜 오늘 아시아 시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을 전 세계 주요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해외 주요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시아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전쟁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좀 애매한 게 뭐가 좀 애매하냐 하면 아시아 증시를 지금 한번 보면은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죠? 전쟁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본은 전부 다 석유를 수입을 해요. 일본은 전부 다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오른다고? 이것도 전쟁 때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만 가건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가건도 오르고 있고 우리는 폭락을 하고 있죠. 우리는 밀리고 있죠. 저는 이거에 대한 이유 자체는 어디서 찾냐 하면 환율에서 일단 찾고 있고요. 환율에서 환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조금 약세로 계속 움직임을 좀 주고 있어요. 약세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면 다시금 약세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움직이려 그러면 뭐가 약세로 가면은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가냐 하면 위엔화 환율이 약세로 가면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요. 근데 위엔화 환율도 지금 보면 약세로 지금 약세 강세를 어떻게든 7.3불 7.35불 정도를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 7.33불 7.35불 정도가 되는데 위엔화가 약세로 안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위엔화 약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위엔화가 약세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이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갑니까? 이해가신 분들 1번. 외국인이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강하게 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일단 되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안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시장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전쟁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의 추정이.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인데 현재 시간이 2시 41분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192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부분의 조정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갔나? 이해갔다 1번. 지금 우리 시장이 만약에 중국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시장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 시장을 오늘은 팔아야 되는 시장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6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금 조정을 받아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까 제가 문자로 다시금 하락으로 갔어요 이러면서 이건데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급하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추세고 이번 부분에서는 오를 때 요거 포인트는 한번 기억을 해 둡시다. 8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24, 825 824포인트 넘으면 일단 단기 추세 넘는 걸로 볼게요. 채팅창이 824 치시고 두 번째 거래소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꺾였습니다. 그냥 오늘 저점이 안 깼으면 참 좋았는데 요번에도 못 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요걸 넘으면 2450포인트 2450포인트를 넘으면 단기적으로 추세는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이 다시금 좀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60분봉 차트입니다. 60분봉 차트니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종목을 팔지 않도록 합시다. 좀 지켜보도록 오늘은 팔지 않는 날이라고 치시고 좀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안에서 종목 오르는 종목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뭐 주도주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런 종목들이 일단 많았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차라리 오늘은
종목들을 계속 준비하는 시간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LG전자가 5.8%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여러분들 지금은 살 수는 없고요. 요거 돌파돼야 살 수 있습니다. LG전자를 살 수 있는 포인트는 108,400원 108,400원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 실적 좋죠. 네, LG전자에 대한 부담감은 뭐냐면 실적이 아니고 홍보죠. 이 회사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이거 지금 변동폭 일단 피보나치 한번 잡아보면 반등 나올 타이밍에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죠. 보인다 1번. 반등 나올 타이밍에 이전에도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반등이 나왔는데 요 일봉상의 흐름 자체를 아직까지는 돌려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 흐름만 돌려내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다시 가져두시고요. LG 디스플레이 강세인데 이건 의미 없어 보이고, GS는 유가 관련된 종목이죠. GS 칼텍스 종목.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 별로 의미 없고요. 롯템 별로 의미 없고, SOL은 박스라고 말씀해 드렸고,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증권주들 좀 보여요. 증권주들 보이면은 시장이 강세는 아니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그런 식의 형태 정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목분들. LG전자 혼자 오늘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했던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다 챙기셨죠? 나머지는 오늘 종가 저저가 이탈전 홀딩 그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있습니다. LG전자도, LG그룹도, 현대도 있고요. LG도 있고 전부 다 그룹사들 광고 회사는 다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심택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 디오유도 아쉬운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좀 큰 폭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완전히 잡히는 종목군들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기억은 해 두시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수 때문인 걸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지수 때문인 걸로 일단은 보이긴 한데, 충분히 기대감은 일단 있는 것 같고, 주도주로 오늘 잡기는 조금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잡기는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조만간 그런 식의 형태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모양 나오는 애들만 한다. 채팅창에 모양 나오는 애들만 한다. 추세 타는 애들만 한다. 종목만 한다. 추세 타는 종목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어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일단 내용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일단 보이니까 모두 다 화이팅 한번 치도록 하죠.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